보통 준비를 1학년이니까 관심은 있으신데 그렇게 어렵겠어?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개포중학교 생각보다 안 쉽습니다. 네,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요. 두 번째,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포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1학년 거 공부하고 보는 시험은 아니잖아요. 물론 학교에서는 교과과정 밖에 벗어나는 거를 다 배제하고 교과과정에 아주 충실한 그 과정만 내긴 하지만 학생들의 능력치가 중학교 1학년 걸 공부하고 보는 시험은 아니잖아요. 뭐 공수원을 달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하다못해 뭐 3학년 거를 최소한 달리고 있을 테니까 더 뭐 잘하는 친구들은 뭐 대수 미적분까지도 달리면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과 방법으로 해석이 사실은 가능해요.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의도로 내진 않았지만 나는 즉각 보이는 순간 피타고라스도 좀 배웠어. 그래서 나 피타고라스도 좀 쓸 거야. 이게 가능은 하잖아요, 사실상. 그래서 선생님들도 머리를 또 씁니다. 피타고라스가 절대 통하지 않게. 네. 그래서 우선은 자기 학교 시험은 자기 학교 스타일대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첫 번째. 그 다음에 두 번째. 그게 그냥 그래도 어쨌든 더 많이 공부한 친구들이, 능력이 더 있는 친구들이 유리한 시험이라고 가정을 한다 합시다.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. 학교에서 A, B, C라는 성취도를 주잖아요. 고등학교는 등급이지만 그 A, B, C에서 A 비중이 몇 %일 거라고 생각하세요? 평균, 이 인근 학교 평균. 40 후반에서 50입니다. 네, 정말 거의 절반이 A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뭐 아주 명확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포도 46.5인가 47.2인가 막 그럴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소수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절반은 학교 다니는 애가 절반은 A인데 A 가지고 자랑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. 그러면 그게 그렇게 받은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나는 진짜 수학 잘하는 애야 하면 A로 승부를 걸면 안 되고 나 100점 맞았어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. 그래야 고등학교 때 진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100점 맞아도 진짜 그게 정말 잘하는 100점인지는 의심해봐야 되는 정도예요. 네. 고등학교 때 가서도 진짜 100일까 이게? 중학교 때만 지금 100인 건 아닐까라고 중간중간 의심을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. 그래서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. 그러면 100점 맞아야 되라고 했으니까 또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. A 비중은 그 정도 되고 평균, A 평균 말고요. A, B, C,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재학생 기준으로 평균을 냈을 때 요 인근 학교 기준으로 평균이 한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? 중학교 1학년 2학기 시험을 보면 업입니다. 87에서 89 사이예요. 그러면 그게 평균이에요. 자, 그럼 나는 A를 맞고 싶은 학생이에요. 아까 그 절반에는 들어가고 싶어요. 그러면 최소 몇 점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? 90점 대 한 3, 4점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. 뭐 100점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상은 넘겨야 A를 받을까 말까 한다는 거겠죠. 그러면 그러면 뭐 3, 4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보통 수학 문항이 20문항에서 25문항 사이로 출제가 돼요. 그러면 그냥 등분으로 나누기만 해도 한 문항당 4, 5점이라는 거는 금방 계산이 되실 거예요. 그럼 한 문제 틀리면 끝인 거예요. 그러면 한 문제도 안 틀리는 100점을 아까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00점 맞기가 그렇게 쉽냐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별의별 변수가 다 있어서 그래요. 함정 문제도 있고 선생님이 일부러 뭐 파놓은 함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행을 했더라도 그게 안 통하게끔 내는 고난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과정에 충실한 그리고 애들이 은근히 소홀히 하는 파트를 골라서 또 내기도 해요. 그러니까 선행을 했어도 모르는 파트가 작도. 진짜 쓱 넘어가는. 작도? 그냥 삼각형 결정 조건만 알면 돼. 그냥 왜냐면 지면에다가 선행하기 바쁘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극강으로 챙겨서 해야 되는 이유가 우선 A를 맞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. 왜냐면 그 입도 바라보셔야 되잖아요. 뭐 그게 아니라고 해요. 아니라고 하더라도 첫 시험이잖아요.
이게 되게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. 제가 1학기 때 어떤 어머님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막 엄청 바들바들 떠시면서 내신 대비 지금 3월부터 딱 개학하는 날 전화가 오셨어요. 지금부터 할 수가 없냐고, 그런 반 없냐고. 그래서 내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? 했더니 중학교 1학년 당연히 자기는 100점 맞는 시험일 줄 알았대요. 그래서 중간고사 100점을 맞았대요, 심지어. 근데 그러니까 100점을 맞으니까 또 더 안일해진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럴 줄 알았는데 진짜 100점도 맞았네. 기말이 80점이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70점대 후반이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, 그러니까 애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. 시험이라는 형식 앞에서만 서면 나 이거 못할 것 같아요. 이러니까 보통 학원에서도 시험 엄청 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시험도 아는데 다 틀려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훈련해서는 안 될 것 같다. 그래가지고 막 진짜 선행은 선행대로 하면서 현행 엄청 극강으로 해서 극복은 했거든요. 물론 이제 근데 100까지는 아니고 이제 90점대 중후반을 맞기는 했어요. 그래도 어쨌든 극복이 돼서 계속 훈련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, 애들한테 첫 시험이잖아요. 나 수학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A를 못 맞았어요. 그럼 친구들 입장에서 이게 상처일 수도 있어요. 네,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. 네, 그래서 말씀을 이제 드려볼게요. 저희는 네, 요렇게 4가지인데요. 첫 번째 내신 대비 반 개포중은 제가 알기로 수토반에 있습니다. 맞나요? 그쵸? 네, 맞아요. 수토반에 열렸고요. 자, 요거는 월금, 그러니까 뭐 월금, 화목, 수토 계획표가 선생님이 이렇게 써서 주세요. 그래서 1회차에 어떤 수업을 할 거고, 2회차에 어떤 수업을 할 거고, 3회차에 어떤 수업을 할 거고, 4회차에 어떤 수업을 할 거다, 이렇게 계획표를 주시는데, 큰 맥락을 말씀을 드리면 디테일한 건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. 아까 그리고 하나의 이제 그러면 개포중학교 생각보다 안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럼 개포중이 이 인근 학교 중에서 제일 어려운 학교일까요? 그건 아니죠. 우리끼리 아니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닙니다. 네, 맞아요. 뭐 이런 중도 있고, 그쵸? 뭐 대청이 근데 최근에 쉬워진 거 아세요? 왜 쉬워진지도 아세요? 그래서 인근 학교를 다 풀어야 됩니다. 숙명이 원래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엄청 쉬운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숙명이 어려운 학교는 아니었거든요. 근데 숙명이 어려워졌어요. 대청에 극악으로 수학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 어디로 전근 갖게 해요? 숙명으로 갔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다 풀어보셔야 돼요.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다 소통을 하고 공유하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내가 나 이렇게 우리 학교 이렇게까지 어렵게 안 내는데요. 몰라요. 어떻게 뒤통수 맞을지. 우리 학교 너무 뭐 어려우니까 쉬운 건 안 나오는데 몰라요. 쉬운 문제 또 실수해서 틀릴지. 그래서 이 인근 학교 거는 다 풀어봐야 된다. 그래서 강남 인근 기출 쉬운 거부터, 그거는 실수 안 해야 되고, 엄청 어려운 문제까지. 네. 자체 제작 교재가 저희 있어요. 네. 심지어 1학기 때 좀 자랑을 할게요. 그것만 얻을 수 없냐는 연락도 한 두세 번 받았어요. 그건 어떻게 살 수 없어요. 근데 이게 저희가 그렇게 한 땀 한 땀 다 제작했는데 무료입니다. 저희 교재비가 없어요. 네, 언제 생길지 모릅니다. 근데 아직까지는 없어요. 이번에도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그걸로 네, 해결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를 많이 풀어보면서 그건 교재고, 모의고사도 보세요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5분인데 보통 40분으로 재서 풀어요. 왜냐면 연습과 훈련을 40분으로 해야 45분 시험에서 변수가 덜 할 테니까 그렇게 훈련을 하고요. 그리고 똑같이 학교에서 보는 OMR의 체킹까지 마킹까지 다 저희 똑같이 시뮬레이션 합니다.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교재 푸는 거나 이런 모의고사 틀린 문항을 보면 이 친구는 실수가 너무 많아. 이게 약점일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실수를 조금 훈련할 수 있는 추가 유인물을 주세요. 근데 이 친구는 진짜 고난이도만 골라 틀려. 얘는 고난이도 훈련이 정말 안 됐구나. 그럼 그것만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단순한 건 잘 푸는데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. 정비례 문제는 잘 풀어. 반비례 문제 봐도 둘이 섞인 건 못 풀어. 뭐 예를 들어서 이런다면 그렇게 융합된 문제를 조금 추가 유인물로 선생님께서 네, 주십니다. 그리고 이제 평가해서 네, 학부모님들께도 오늘 뭘 진행했는지 피드백 문자가 네, 발송이 되는 시스템이고요.
이게 지금 깨알 같아서 이렇게 칠판이라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계획표예요. 이렇게 다 선생님이 발송하세요. 이게 다 개별적으로 다른 문구거든요. 이게 지금 깨알가 좀 안 보이시는데 굵직하게 나가는 건 다 똑같은데요. 이거는 이 학생의 특이사항만 네, 적어놓은 문구입니다. 그래서 요게 이제 발송이 될 계획이고요. 그 다음에 네, 기출시험제. 그 다음에 시뮬러 모의고사도 네, 저희는 진행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실제 시험지 크기로 저희가 배부를 해서 모의고사 형태를 볼 거고요. 요게 자체 교재 표지였어요. 네, 저희 표지. 그리고 만들어진 문제. 그래서 본인 학교 것뿐만 아니라 물론 본인 학교 거는 더 집중적으로 선생님이 네, 해주십니다. 네, 5개년 기출문제 해가지고 그건 당연히 그렇고요. 같은 내용이니까 이거는 그래서 오답. 그러니까 그 학생이 자주 틀리는 오답 있잖아요. 그러니까 다 똑같은 시험을 봤는데 오답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그것만 또 네, 특별하게 약점 네, 채울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진행을 해주시고요. 작년 개포중 문제 네, 는 요랬습니다. 네. 근데 개포중뿐만 아니라 학교들이 되게 신기하게 그 2학기 내용이 기하 도형 파트거든요. 그러니까 기하가 무조건 쉬운 건 사실 아니에요. 고등 가면 기하가 더 어려워요. 그러니까 기하라고 하는 게 기하라는 선택 과목 말고도 공수 2의 기하적인 요소가 분명히 원방정식 이런 게 있거든요. 그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건데 사실 중학교 1학년 기하가 엄청 어렵다고 보기에는 조금 네, 대수 쪽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요 인근 학교는 이렇게 1학기 내용이랑 2학기 내용을 섞어서 네, 중간고사 범위로 출제를 하시더라고요. 안 그런 학교도 있는데 보니까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출제하는 학교 반, 2학기에만 충실해서 출제하는 학교 반. 그러니까 이 학교가 좀 특이하다고 보기에는 이런 학교가 되게 많아요. 네, 근데 정말 거짓말하고 딱 절반 갈라서 20 남은 애인데 딱 12분까지 아주 그죠? 누가 이과 선생님 아니랄까 봐 그죠? 반반 내셨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반반 나왔습니다. 네, 그래서 정비례 반비례 다시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1차함수, 2차함수는 되게 잘하는데 반비례 약한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. 이게 더 어떻게 보면 하위에 나오는 중학교 1학년 개념인데 그러니까 차수 높이는 거는 되게 잘하는데 왜냐면 사실 반비례가까지 이제 가려면 유리함수라고 해서 공수 2까지 가야 되거든요. 뭐 공수 2까지 뭐 선행이 됐어 하면은 걔는 반비례가 조금 쉬울 텐데 공수 1까지만 했어도 반비례는 좀 다루지 않은 X가 분모에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특징은 다시 한번 네,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. 자, 요거 두 개는 쉬운 문항이에요. 네.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. 제가 근데 들고 온 이유가 하나 있어요. 말씀을 드릴게요. 얘는 톱니바퀴 원리가 나왔어요. 요거는 최대 공약수, 최소 공배수 할 때 자주 나오던 거예요. 그거랑 결합을 시킨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금 정비할 때는 나오지 않는 유형입니다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것만 공부하고 보진 않기 때문에 이 난이도 자체가 어렵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. 보통 1차 함수만 해도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. 어떤 성분을 그어놓고 진하도록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는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여서 아, 중학교 1학년 거라지만 1학년을 좀 총괄하는 어떤 능력치는 있어야 된다. 근데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다. 네, 그냥 요거는 들고 온 거고요. 그 다음에 요게 요거는 요것도 훈련이 되었으면 네, 뭐 생각은 없는데 저는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라고는 볼 수는 있거든요. 뭐 최상위 난이도는 아닌데 왜냐면 A, B, C의 정보를 각각은 절대 안 주고 어떠한 정보를 주고 이걸로 이게 제가 답을 써놓긴 했는데 사실 이거 찾는데도 좀 시간이 이제 걸리는 문제예요. 근데 이걸로 또 끝이 아니에요. 그걸 다 또 섞어놨어요. 그래서 저기서도 또 판단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문제. 그러니까 이걸로 부호 판단도 한 번 더 해야 되고 여기에 섞여 있는 걸로도 판단을 한 번 더 해서 골라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미지수,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은 수가 익숙한 과정이고요. 고등 과정으로 가면 미지수가 그냥 수처럼 호흡하듯이 이렇게 익숙해지는 과정이거든요.
그래서 미지수가 익숙하면 사실 뭐 풀었을 만한 문제긴 한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되게 잘 냈다 문제를 저는 이렇게 보는 문제고요. 그럼 여기부터가 조금 이제 상난이도인데 근데 이것도 엄청 상은 아니에요. 왜냐면 애들이 감으로도 찍을 수 있는 문제라 가지고 여기서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면 직각 이등변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. 근데 직각 이등변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대충 이등변이겠지 이렇게 또 찍는 애들이 있어요. 또 시험 때 그 찍기의 능력이 달인인 애들이 있어요. 그럼 이제 그 친구도 맞았겠죠, 그죠? 근데 사실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값을 넣어서 여기가 네 같은 길이라는 거는 알아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. 근데 뭐 이것저것 다 감안했을 때 엄청까지는 아니었던 문제인데 이게 어려운 문제였어요. 이게 최상 난이도. 아까 제가 그 분석표의 최상 난이도가 이 12번이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12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드릴 말씀 중에 하나가 보통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푸냐면요. 빌드업을 해서 풀어요, 난이도를. 그러니까 센을 샀어요. A 단계 풀고 B 단계 풀고 C 단계 풀지. A 풀었다, C 풀었다, B 풀었다 이러진 않잖아요. 그리고 그 B에서도 한 박스 안에 유형이 담겨 있을 때 마지막 문항이 제일 어렵지 첫 번부터 대표 문항이 어렵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애들은 어느 관성에 익숙해져 있냐면 이건 실제 수능 보는 수험생도 그래서 그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. 랜덤으로 섞어서 난이도가 중간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심지어 그 객관식 제일 마지막이랑 주관식 제일 마지막이 수학에서 제일 어렵거든요. 수능 수학에서도. 근데 한 번 평가원이 10번을 어렵게 내서 그때 애들이 다 나갔던 적이 있어요. 거기서 이제 걸림돌이 있어서 애들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12번이 어려우면 얘를 그러니까 오히려 중위권이 그때는 이득을 봐요. 걔네 입장에서 나 12번 내 문제 아니야. 13번부터 다시 풀면 돼. 뭐 이러면 되는데 이제 상위권이에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점을 거머쥐어야 돼요, 우리는. 12번이 막히면 애들 당황을 해요. 나 12번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막히면 안 되는데 나 24번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절다고 표현을 할게요. 절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되게 쉬운 문제였는데도 막 집에 와서 채점하니까 실수 많았어. 뭐 이렇게 되는. 그래서 난이도를 빌드업 시켜 놓지 않았습니다. 저희 자체 교재가.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모양이 아니라 갑자기 중간에 고난도도 나왔다가 쉬운 것도 나왔다가 그러니까 그 연습도 되게 중요해요. 사실은. 그리고 요거는 여기가 다 미지수예요. 지금 여기 화면이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비례 함수도 뭐 3x 뭐 하나는 뭐 그러니까 여기는 3x 하나만 뭐 k분의 뭐 x 이런 식으로 주면 조금 쉬울 텐데 다 미지수에 제가 미지수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. 심지어 C 좌표도 미지수예요. 여기 K라고 막 적혀져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여기 K, 0 보이시죠? 그러니까 다 미지수고 이것도 비율만 줬어요. 그리고 넓이를 주고 여기서부터 사다리꼴 넓이도 이용해야 돼요. 네, 도형도 같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시간도 많이 걸렸고 어려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 이건 엄청 쉬운 건데 애들이 은근히 이 위치 관계 되게 헷갈려요.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해야 돼서 평행이고 평행이면 뭐 수직이다 수직이고 평행이면 그래서 요거 근데 뭐 공부를 했으면 이거는 당연히 맞아야 되는 난이도긴 하고요. 그 다음에 이것도 직육면체 전개도여서 쉬운데 전개도를 머릿속에서 겨냥도를 그렸을 때 어디가 붙는 거 요것도 좀 감각적으로 잘 해야 되는 문제. 요거는 뭐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요게 되게 재밌게 잘 냈다 저는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. 보통 평행선 문제가 어머님들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? 제일 많은 문제가 이거예요. 막 번개 여러 번 치는 문제. 번개 꺾어 놓은 문제까지도 뭐 많아요. 그러니까 보조선은 막 되게 특이하게 그려야 되고 막. 근데 이거를 식상에 듣던 것 같아요. 선생님들이. 이런 문제 말고 우리만의 독창적인 문제는 없을까? 근데 여기 보여요? 근데 애들이 되게 신기하게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요. 지 맘대로 그러니까 직관적인 것만 딱딱딱 보고 해결하려고 해요. 근데 얘네 둘이 평행하고요. 얘네 둘이 평행해요. 그래서 얘를 연장해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도 얘네 둘이가 평행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100점 맞은 시험지를 제가 캡처한 거라서 잘 푼 친구예요. 그럼 여기가 110도라는 거에서 바로 80이 얘는 나왔어요.
네, 여기 선분이 하나 평행한데 그어져 가는 거니까. 네. 그래서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. 저렇게 평행이지도 않은 것처럼 그림을 줘놓고 한국말로 힌트 줄 때 애들이 제일 많이 무시하는 힌트. 네. 그리고 요거는 얘가 이 조건으로 지금 제가 5개라고 확인했는데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던 문제예요. 네. 얘는 그림이 특이해서 쉽지 않았던 문제고 보통 그냥 이런 조건 없이 아예 둘레가 얼마고 이등변 삼각형 조건 없이 뭐 삼각형이 되는 조건 이건 또 많이 나와요. 네,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된다. 그거를 이등변 삼각형까지 다 생각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 5개가 나옵니다. 네, 그러면 오 시간 딱 맞았어요. 네, 자 저희가 개포중, 대명중, 대청중, 역삼중은 요 학교 시험지를 그대로 해서 저희가 시밀러 모의고사를 하는데 그럼 개포중이 없잖아요 하실 거잖아요. 근데 개포중이 1학기 내용하고 2학기 내용이 섞여져 있는 학교니까 저는 역삼중 네 보는 거를 조금 추천하거든요. 비슷해요 범위가. 네 난이도는 그리고 개포중이 있어요. 개포중 있어요. 죄송해요. 그래서 이거 다 무료예요. 시밀러 모의고사는 저희가 언제냐면 말씀드릴게요. 자, 8월 30 토요일하고요. 9월 6일일 거예요. 요 토요일, 그러니까 요건 토요일이에요. 제가 6인지 7인지는 지금 헷갈리긴 하는데요. 네.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실제 학교 시험처럼 경험해 볼 수 있는 저희 시밀러 모의고사 무료 모의고사 특강을 합니다. 그래서 와서 2회분을 풀 수 있어요. 본인 학교 거를. 그리고 풀이를 1시간. 그러니까 40분 하고 뭐 약간 잠깐 쉬고 또 40분 하고 네 그러고 나서 1시간 좀 넘게 1시간 10분 정도 선생님이 이제 두 모의고사를 총괄해서 네 이게 1회차라서 8월 30일 것 같아요. 네 그거는 8월 30입니다. 2회차 보셔도 돼요. 네 그러니까 네 저는 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. 네.